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평광격에 대해 설명드리는데, 여명사주, 평광격처럼 주어져 있는데 여명사주는 관성이주다. 관이 사주에 드러나 있을 경우, 관을 쓸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서 여명사주는 원령 평관이 주어져 있더라도 관성이주다. 이렇게 이제 또 운이 좋은 경우는, 또 사주 구조가 좋은 경우는 그 평광격으로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만은 어쨌든 여명은 관성이주다. 그래서 평광격이 주어져 있어도 평광격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평광격을 설명하면서 여명사주를 그럼 왜 설명하느냐? 여명사주도 이렇게 원령에 평관이 주어져 있죠. 전제 임밀관이 술월에 태어났으니까 평관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명사주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임일간이 술월에 생하였다. 임일간이 술월에 생하였다. 그래서 이 사주 구조에는 술월 편관이 부군이 되는데, 자, 다른 오중 기토도 있지만 인호술 화국됐죠. 그래서 이 드러나 있는 원령에 드러나 있는 편관으로서 부군을 삼는다. 그랬을 때에 본신도 양인을 보고, 신자수국의 양인을 보고 장생지까지 보았다. 천간의 인성도 있지만 물론 이제 병도 있고 임도 있어서 견제되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장생지, 일지, 장생지를 봤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왕상유지에서 일지상을 받고, 여기는 이제 술이니까 세 페이지를 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의명은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관성이주니까 관이 어떻게 튼튼하게 잘 돼 있느냐. 이랬을 때 본신이 일단 왕하다. 일간이 왕한 상태. 일간이 왕한 상태니까 여명으로서의 관성도 왕해야 거기 있는 사주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관성 자체는, 여기 이제 재성을 봤죠. 재성 시주의 재성을 봐서 이 재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관성도 재생관해서 관성도 충분히 영양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본신이 태어나고 관성, 즉 인성들이 또 왕한 상태니까 관을 살아죠. 관인상생된 상태에서 재관인이 다 있으면서 편관을 보면서 양인까지 봤으니까 여명이라 하더라도 관성이 왕해야 복이 뜬 사주니까 관성이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사주 구조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성이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인까지 보게 되니까, 양인까지 봤죠. 양인까지 보면서 본신이 왕한 상태에서 양인까지 봤으니까 양인 가살이 되는 거죠. 여명이라 하더라도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은, 편관을 보고 양인 가살이 돼 있으면은, 이제 이 편관이 이제 이 양인 가살에서 순조로운
네, 순조로운 관성이 되는 거죠. 네. 순조로운 관성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양인 가살까지 주어져 있고 신앙한 상태니까 여명이라도 예, 권위가 있는 명이다. 자, 이 여명이라 하더라도 관성이 충분한 상태에서 양인 가살이 주어지고 관인 상생되고 재성까지 충분하게 영향이 있는 상태니까 재력이 있는 명이 되고 이제 권위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력을 가지면서 권위까지 가지게 되니까 이 여명이라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여명이라도 주어지니까 그 부군이 편관이 부군됐죠. 그럼 부군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재력도 있고 권위가 있는 명이 돼버렸어요. 여명이라도. 그러면 부군 즉 남편이 권력이 있는 부군이 될 것이다. 이건 100%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운을 봤을 때에도 신왕한 상태, 이게 여명이 너무 신왕하면은 복이 없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재관이 적절한 상태고 관인상생돼서 본신이 왕한 상태고 관이 설이 이제 있죠. 이렇게 경신이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관이 왕한 운으로 쭉 흘렀다. 그래서 이 사대운까지 이렇게 현재 이제 이 임자생이면은 한 나이가 한 50 한두 살 됐겠죠. 50 한두 살. 그러면 을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을대운은 이제 상관운이죠. 상관인데 편관은 상관을 봐도 식상을 봐도 무난하다. 그랬을 때는 이 전까지 5대운까지는 관이 왕한 운으로 왔으니까 관이 왕한 상태고 재성운이기도 하면서 관이 왕한 운이 되니까 이런 재력이 본인이 갖는 재력이 충분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권위까지 갖게 되니까 그 본인이 권위를 가지려면은 부군 남편이 권력자일 것이다. 그러면은 권력자가 되는데 이 사주 구조를 봤을 때 대단한 권력자이다. 대단한 권력자를 가진 부군이 된다. 남편이. 그러면 자기 자신도 대단한 권력자의 부인이 되면은 자기 자신도 권위와 재력이 충분하면서 권위가 있으니까 자신도 이런 이제 권력을 다소 응용하려 하겠죠. 이 사주가 권력적 욕심이 많은 사주기도 하니까요. 양인가살에 재성이 충분하니까 권력적 욕심도 있다. 여명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여성들이 많죠. 정치가로서 또는 재력가로서의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이런 구조를 가진 여성들이 대부분 그런 역량들이 뛰어났었다. 보면은 이제 원령이 경술까지 있고 편관과 비견의 아집스러움의 편인 또 양인 이런 것들이 이거는 겁재죠. 양이지만 겁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그 언변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아주 어떤 사람이든 그 말에 휩쓸리게 될 정도의 언변력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대면은 아마 거의 뭐 대부분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러한 여명 사주는 편관격이라 하지 않고 관성 위주에서 본신도 왕하고 관 위주로 해서 양인가살돼서 재성도 충분하고 해서 재력과 권위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주가 돼서 굉장히 뛰어난 자기의 언변력과 자기의 재량, 이게 권모술수죠. 권모술수들이 뛰어나니까 재성도 양인을 보고 양인과 편관과 편인, 장생지에서 본신이 왕한 상태, 이렇게 인밀간의 본신도 왕한 상태, 편제까지 옆에 편제죠. 편제에서 권모술수가 굉장히 뛰어난 여성이다. 그래서 이 권모술수로 해서 부군을 크게 도와서 이 부군이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층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 상당히 이분의 이제 역할이 컸다. 물론 이 부군도 뛰어난 사주를 가지겠죠. 가져야만이 그렇게 오를 수 있으니까, 또 같은 부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명은 편관격이라 하지 않고, 편관이 원령 편관이 주어져 있어도 편관격이라 하지 않고 관성 위주로 해서 본신이 왕하고 재성도 충분하고 관인상생되고 양인 가살돼서 관성이 설이 왕한 상태니까 관왕운의 대발복이 돼서 큰 위치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제 본인도 이르게 되지만 부군이 큰 위치에 이르게 돼서 그런 권력층에 머물게 된다. 본인도 권위와 이제 재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해서 자기 자신도 그런 권력을 갖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옛 그 역사들을 보면은 여성 정치가들, 여성 권력자들 이런 것처럼 그러한 사주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층으로 해서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분의 이름을 대면 아마 대부분 다 아는 정도의 많이 알려진 분이죠. 여기서 이제 이름을 대고 또 더 이상 설명을 드리면 정치적 색깔을 또 색깔로 해서 저를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설명을 이제 말하고, 이 사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여명 사주는 관성 위주가 아닌 핵심적인 요소는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거는 여명은 격을 논하지 않고 관성 위주로 논한다. 그러면서 사주 구조와 상응관계를 해서 판단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에 평과 함께 더 하죠. 감사합니다.